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민신태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아주 그냥 부정적인 뉴스만 가득합니다.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요. 물론 로마 시대 때에도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살아야 하기에 희망을, 긍정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요, 꿈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미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매니저이시고요, 변호사이신 정의국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입니다. 요즘 뉴스, 경제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네. 경제적도 힘들다고 하는데, 펀드 매니저이시기도 하는데 네. 장래성이나 이런 거에서 참 많은 이제 부정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사람들이 더 이상 투자할 데도 없고 투자해봐야 수익도 안 나고 그러니까 뭐 미래가 암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 맞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암울하고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그 단기의 암울함은 오늘은 지우고요. 네. 오늘은 좀 긍정의 이야기를 하는 게 좋고, 장기적으로 어떤 꿈을 좀 보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특유한 이슈라는 게 있는데 결국 통일 문제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안에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최소한 완전한 통일은 아니어도 북한 붕괴는 시작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투자의 길, 새로운 기회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길 덕분에 지금 있는 문제, 뭐 저성장이라든지 인구 도룡화,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 노동력 감소 이런 부분이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북한의 관심이 이제 뭐 진행하라는 저도 별로 관심은 없어요. 저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뭐 민족이기도 합니다만은 좀 한편으로는 이제 좀 문제이기도 하니까 별로 저는 솔직히 관심은 별로 없는데,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그렇죠. 뭐 정말 많은데 많은 이유가 우리 민족이 통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주로 보는 분들은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거예요. 통일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한국 경제는요. 이 얘기는 통일되면 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투자의 기회 이런 부분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도 저도 뭐 통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과연 북한 정권이 3대를 갈 수 있을까? 이미 한기에 온 것 같거든요. 김정은 같은 경우 밤마다 권총 차고 잔대요. 불안해가지고 누가 자기 죽일지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말 안 되는 사람은 다 공포 정치를 하잖아요. 곡사포로 쏴 죽이고. 근데 뭐 역사를 봐도 그렇게 공포 정치를 했던 독재자가 길게 간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젊어서 다 예.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는 얘기고 조만간 망하겠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런 기회가 어떤 네. 역사적이나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걸 경제적으로 바라봤을 때 네. 우리에겐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직접 투자도 하시니까 네. 좀 여쭙겠는데요. 어떤 분야, 어떤 이제 업종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어떤 분야가 좀 장래성이 있을까요? 일단 분야라고 말하기에는 참 좀 어려운 부분이고, 분야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IT, 바이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건설 예. 뭐 이렇게 하죠. 그런 것도 참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데 저는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현대는 융복합의 시대다. 뭐 유비쿼터스. 무슨 뜻이냐면은 딱 그러니까 한쪽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두 개를 결합을 해야 된다. 예컨대 지금 보면은 아이돌들이 보면요. 처음에는 노래 부르고 춤추다가 나중에 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오래 가잖아요. 아이돌들도 노래만 하면요 몇 년 반짝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길게 쭉 가려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융복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예컨대 제가 금융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IT 분야,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끝까지 그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끝까지 평가를 받는 분들은 그 분야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도 IT 전공하신 분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IT와 금융을 모두 아는 거고요. 약대라든지 의대 출신에 계신 분이 투자를 하신다. 그럼 해당 기업을 더 잘 아시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한쪽만 알지 말고 2개 정도, 예컨대 최소한 2개 정도, 금융이랑 바이오, 뭐 금융이랑 IT, 거기랑 법이랑 그다음에 경영, 경제 이런 식으로 2개 정도는 본인의 주특기를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또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도 되게 우문을 했는데 현답을 해주셔가지고 대부분 저희 진로 교육에서도 아 미래에 뭐 잘 나가는 직업 뭐 10년 뒤에 없어질 직업 이제 연초나 연말 되면 꼭 한 번씩 기사로 나오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정말 이게 영원히 사라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도 뭐 섬유 산업의 이제 메카였는데 이제 섬유가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사양을 겪고 있다가 어떻게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대구의 그 패션에 이제 들어가니까 또 패션의 타운이 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융복합이 어떻게 미래 진로를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아 이것도 이제 또 투자를 직접 하신 이제 두 번째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지표가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표라고 하는 건 좀 제가 이것도 또 우문이 될 것 같은데 장래성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요즘 인구 문제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통일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제를 바라보는 게 좋을지 아까 뭐 통일 얘기를 좀 연장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네네. 일단 저는 인구 문제를 본다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 일본을 보면은 한 10년에서 15년 뒤에 한국의 사회 구조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하면.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 인구 노령화를 먼저 겪고 출산율 감소를 먼저 겪었으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그 취업 시장에 나오는 학생들은요 거의 취업 걱정이 없대요. 없는 이유가 워낙 저출산 세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워낙 줄어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갈 수 있는 직장을 골라 잡아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잘 됐다. 예. 지금 초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분들은 나중에 그 취업 시장에 나올 때는 실업이라든지 이런 걱정은 안 겪을 것이다. 라는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세대당 뭐 30만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네. 그렇죠.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예컨대 그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의 부모가 70년대 초반 중반에 태어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하나 그 1년에 그 세대가 100만쯤 됐어요. 근데 지금은 30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그 같은 동일한 세대가 나중에 다음 세대로 넘어갔는데 3분의 1로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분들은 나중에 취업 시장에 나갔을 때 뭐 오히려 뭐 걱정 안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0살 20년이라는 세월이 아마 이제 학부모님들은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태어났던 친구들을 인생에서 안 만날 줄 알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 만나더라고요. 20살은 다 만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세대 간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세대 간의 너무 인구 격차가 너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산 필요 인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실업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많이 얘기를. 줄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통일 얘기를 좀 연장해서 듣고 싶어요. 네.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통일 아니면 답이 없다는 얘기는 통일은 답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사모펀드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외국에 계신 분들 외국인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 통일 언제 되냐,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북한 통일이 언제 되냐, 북한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엄청난 기회일 수가 있는 게요. 약간 뭐 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통일되면은요, 일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반도를 거쳐서 유라시아를 거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철도가 완성되겠죠. 그 기착점은 뭐 대한민국의 부산 혹은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 다리가 건설된다면 일본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육상 물류도
발전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통일되게 되면은 북한에다가 북한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자연, 그 지하자원, 철광석도 많고 철광석, 폭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분 철광석 같은 경우 매장량이 뭐 몇백 조에서 1000조까지 된다 그래요. 근데 그걸 투자를 할 때 그런 걸 개발을 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일단 말이 안 통하죠. 그렇죠. 문화가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투자라는 거는 10년, 20년 걸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외국인 투자들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곧바로 북한에 투자를 못 해요. 결국 남한에 있는 남한의 그러니까 한국 기업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외국에 있는 자금들이 한국으로 밀려오고 그 자금으로 북한에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 저도 이제 유라시아 철도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냥 판타지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네. 세계적인 무역 국가들을 다 지나가네요. 일본, 뭐 한국도 우리가 7인가 8인가 그렇죠. 네네. 뭐 러시아도 지나가고 결론은 유럽이나 뭐 스페인까지 들어갈 건데, 그 라인이 되게 골드 라인이네요. 이게 지금 실크로드라고도 생각 얘기해서 그게 진짜 하면 정말 무역 라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지하자원도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을 하는데 결국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 뭐 그 LNG 선이라 그래가지고 배로 수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통일이 되면은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파이프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산업도 그 크게 뜰 것이고 유망해질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이 되게 되면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산업 분야는 너무나 많죠. 예. 그러니까 뭐 통일이라는 얘기를 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부쩍 저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미래,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도 투자하시고요, 이제 주식도 하시고 하니까 이제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저희 학부모님들이랑 청소년들이 좀 삶에 다가올 수 있게 조금 이런 경제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림을 좀 어떻게 보면 외람되지만 좀 부담 드리는 거지만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청 부담을 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제가 무슨 미래학자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율 감소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는 격감할 거예요. 그 얘기는 생산 가능 인구가 그 취업 시장에 나왔을 때 그 실업률 문제는 없어질 것이고요. 다만 적은 수의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은 수의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양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하겠죠. 그렇죠. 그 생산 가능 인구와 노령층 간의 갈등. 근데 뭐 이런 부분은 오늘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럼 그 해당 분야가 그 전망이 높겠죠. 뭐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산업이 뭐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그 현재 세대 학생들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까 뭐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근데 저는 대체 가능성이 있는 직업을 택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대체가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뭐 기계에게 대체가 될 수도 있고요. 외국인 노동자에게 대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많이 나오는 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없어질 직업이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운전기사랑 텔레마케터거든요. 그렇죠. 지금 벌써 무인차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운전기사라는 게 아예 그 숫자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거의 필요하지 않은 직업이 될 것 같고요. 텔레마케터. 뭐 지금은 그 여러분들 ARS 같은 거를 전화 걸어서 상담원 연결하면 정말 안 돼서 막 짜증 나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컴퓨터가 지금 다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받아서 해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텔레마케터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국 기계이건 외국인 노동자이건 간에 대체 가능한 직업은 택하지 않았고 그 남들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 그런 부분이 중요한 직업일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금융 컨설팅업 쪽이 상당히 대체가 불가능한 직업일 것 같아요. 그건 기계가 못 하나요? 개개인의 니즈가 다르니까요. 개개인의 요구사항이 다르니까. 또 이것도 인구 노령화랑도 관련이 있는 게요. 그 195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이미 은퇴를 시작했거든요. 더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 이미 은퇴를 하셨고 네네네. 생산 그분들은 거의 지금 연금 수급자로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 부자도 많고 이분들이 120, 130살까지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100세쯤 되면 다 돌아가실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상속 관련 이슈는 되게 중요할 거예요. 상속 관련 이슈 중요할 것이고 60대에 퇴직하고 나가지고 본인이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뭐 연금이라든지 그밖에 재테크 이런 분야에 대한 니즈가 커지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런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그 사람들의 뭐 질문에 답해줄 수 있고 컨설팅해줄 수 있고 이런 쪽 일이 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뭐 상속
그밖에 뭐 재무 그렇죠. 컨설팅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 이런 분야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오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통일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는 오늘 방송 준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부정적 뉴스가 아니라 긍정과 꿈과 미래를 찾으려고 했는데요. 오늘 그 꿈과 미래를 찾은 것 같아요. 통일이라는 단어에서도 찾았고요. 그리고 인구가 격감하지만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예를 들자면 취업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친구들에게도 힘과 되시고 아마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편안하게 오늘 방송 들으시고 좋은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희망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진로 교육도 변하는 것처럼 꿈과 희망도 변하고요. 그 변화에 맞춰서 유비쿼터스의 시대 잘 적응하면서 잘 준비하는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과 학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